적정 주식은 갖고 있되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관리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수주와 함께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 아니냐. 흐름을 타가는 게 가장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도시가스 쪽은 탄탄한 회사들, 그리고 좀 1위 업체 갇힌 업체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해피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예? 예. 장이 예. 어제 좀 짭짤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오해였습니다. 네, 어제 같은 장 분위기는 진짜 짜증 났죠. 아침에 좀 뭔가 갈 듯하고 뭐 좀 보여주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오후에 그냥 쫙 밀려버리다 보니까 이거 뭐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좀 관리를 하느라고 해놨는데 오늘은 또 미국이 급등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승질을 내고 싶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네. 투자자의 운명이겠죠. 뭐 네, 하루에 그렇죠. 일일비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뭐 일일비 하지 말고 네. 한 오비 좀 텀을 좀 길게 해야 되지 않나 요즘 너무 급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 심리를 얼마큼 잘 다독여가면서 그래 이런 거 그냥 좀 지나고 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얼마나 잘 다독이냐와 아니면 이 시장에 밀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저점에서 다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떻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되게 이 계좌나 나를 얼만큼 잘 연결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자신 없으면 그냥 계좌 보지 마. 이것도 한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산책주의, 베이컨의 산책주의. 어려운데요? 네, 베이컨이 아침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아, 손이 올라올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잘랐습니다. 우리 양봉 선생님이 네. 나스닥이 심상치 않다. 일봉을 한번 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어요. 네, 자주 나오시는 분이 아닌 이상에 네, 의미 없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저희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거래가 좀 없었다라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거래가 이게 뭐 아직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 안쪽까지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바닥의 조건이 그러니까 즉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라는 반응 때문에 움직이는 것과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11,900선이거든요. 네. 여기를 안착해주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데, 근데 요 11,900선 돌파할 때는 이렇게 거래보다 확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필요 조건이고요. 거래량이 좀 확 늘어나야 된다. 네.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패턴 쪽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11,900선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검은색 선, 이게 가장 중요한 중기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한 12,300선 정도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반등해서 기분 좋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될 단계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같이 악재 없으니까 이 정도면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선이 11,900, 12,300 솔직히 뭐 3,400 정도야 하루에도 터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의 탄력을 보여줄 만한 거래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신경 써야 될 거는 신규 매수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더 안 빠지게 되면 숏 커버링 할까라고 하는 정도의 매수 정도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규 매수. 그러니까 네. 저가 매수라는 말만 자주 나와요. 뉴스 이 상승의 이유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따져보면은 네. 잘 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 네. 그러니까 조금 오른 가격에는 안 사겠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뭔가 되겠다 싶게 되면은 이제 안도 심리라는 것과 다 같이 맞물리면서 이 정도면 고민됐던 거 풀어야지 하고 이런 뭔가 매수가 우위된 쪽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징후가 제가 보기엔 아직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슬쩍 고개를 드는 정도.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뭔가 거래 증거와 함께 나오는 정도는 오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네, 금요일과 함께 변화가 어쩌라고요? 그냥 날짜 체크한 겁니다. 예, 금요일이고 또 내일 그다음 날 토요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확실한 변화가 나와줘야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의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올 텐데 그렇죠. 아직은 한 2%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국내 시장인데요. 한국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단기 추세를 딱 맞춰봤었을 때는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도하다가 넘어간 게 한 2,650선 부근 정도까지 시도하게 되면 지금 봐서도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자꾸 밀리고. 그러면 오늘 지금 폭은 크다고 하더라도 2,612. 그러니까 오늘 가장 좋은 현상은 2,650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저항이 또 있습니다. 2,670. 요 정도가 다음 주 한 월화. 이 정도까지 그냥 훅 하고 들어와서 미국 시장이건 덕이건 뭐건 간에 들어와서 요 위쪽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추세에 대한 좀 가벼운 모습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여기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네. 참 미묘하고 어렵지만 짜증나는 자리. 그래서 네. 그 몇몇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이 우리 양봉 선생님은 위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근데 몇몇 분들은 양쪽 다 방향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뭔가 아주 변곡점이 가까이 다가온 네. 아주 폭풍 전야의 네. 어떤 재미없는 장. 네. 이러다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냥 뚝 떨어지든 쫙 오르든 이렇게 될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양봉 선생님이야. 원래 이름이 그러다 그렇게 지었다 보니까 양봉 생이 양봉이고요. 선생님은 뭐 이거고. 네, 근데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거래증과 함께 어느 쪽으로도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렇게 되면 누가 맞췄다. 와, 저 사람이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맞춘 걸 보고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다음에 또 가면 또 틀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췄다 안 맞췄다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 계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딱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지금 만약에 주식이 하나도 없다. 그냥 현금만 갖고 있다. 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위험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또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정받았으니까 사야지.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다 뭐 10% 이상씩 가격대에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들고 있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 주식은 갖고 있대.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을 이렇게 하고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짜증 나잖아요. 이게 네. 막 하루하루 이런 것들이 네. 이런 이후에 네. 상승이든 하락이든 네. 뭔가 큰 변곡점이 나올 만한 분위기냐. 그렇죠. 그거는 20몇 년의 경험을 통틀어 봤을 때. 그거는 어제도 그랬고요. 어제도 그럴 만한 시점이었고 오늘도 그럴 만한 시점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 관리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만약에 내가 이런 장에서 단기든 뭐든 대응이 안 돼. 그럼 계좌 얼마? 가만히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래서 요럴 때 네. 가장 짜증나는 이때 다들 그냥 포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정말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그렇죠.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네. 포기하는 순간이 포기한 겁니다. 네. 근데 포기 안 하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렇죠. 이제 계좌 나머지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위축 때도 살아있는 종목들이나 살아있는 섹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뭐 내가 그럼 여기서 추격 매수 하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섹터가 그렇게 살아있으면 섹터가 전파가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도 처음에 풍력이 움직였다가 태양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개연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좀 이제 뉴스 찾다 보고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 동향 보면서 그러니까 네이버만 이렇게 쭉 봐서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이는 쪽이 어디서 가는지가 좀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적어도 트레이딩 할 기회는 찾아내는 게 저희의 담은 오늘 10,000원이라도 더 벌어 가는 게 이게 저희의 숙명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첫 번째 탑픽으로 뽑으셨는데. 네, 앞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할 건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조선주 쪽은 일단 빨간색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으신 얘기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원자재 올랐는데 예전에 수주한 거 당연히 손해 아니냐. 수익성은 부담이다. 인건비도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2년 전이고 그년과 정말 다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오는 수주와 함께 들어온다라고 되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 시점에 대해서 막 또 체크하기 시작해요. 근데 조선주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주 많이 받고 그걸 가지고 실적이 돌아올 거면은 많이 밀리면은 그때 살짝 누가 뭐래든 간에 뭐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그거든요. 악재만 막 나옵니다. 조선사 망할 것처럼. 그러면 그때가 살 시점이죠. 그러면 그때 들어갔다가 또 보면은 수주가 이렇게 잘 됐는데 또 호재만 그러니까 좋은 뉴스만 막 나옵니다. 그렇죠. 말시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 그러니까 이 어떤 경기 순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턴어라운드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일정한 박스를 그릴 것이다. 그래서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어제 한국화분 잘 갔네요. 네, 넘어가고요. 네. 뭐 이건 내일 찐시황이죠. 네, 내일. 찐시황. 네, 뭐 우리 주간 찐시황. 네, 한번 네, 김민수 대표님의 주간 찐시황. 어렵습니다. 쪘다가 뭐 짰다가 뭐 전부 다 이렇게 그런 짜는 쪽이죠. 찐시황. 네, 네, 찐 이런 거 안 찐다. 아유 깜짝이야.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나머지 보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밀리고 좀 늦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약간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좀 지주사 역할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따로 있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미포조선이 강점이 있는 게 중형선입니다. 중형선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조하는데 대형선보다 좀 짧죠. 네, 게다가 약간 특화된 선, 뭐 PC선이라고 하는 화학 쪽이라든가 거기다가 뭐 LPG 탱크 운반선 이런 컨테이너선 중형과 함께 좀 특수선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급들은 다 중형급입니다. 그러면 중형급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짧죠. 그러면 대형급보다 뭐 안 좋은 성과에 반영한 거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적용하는 이 시기가 더 단축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마 매매하시기는 현대미포조선이 제일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일정한 좀 큰 그림 봤을 때는 아직 그 전고점 때나 이렇게 확실하게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실적은 당장 뭐 적자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박스권 상단부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하는 이런 흐름들 타가는 게 가장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에 사서 그냥 모아야겠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저 같으면은 좀 들어갔다 나왔다를 좀 반복할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조선 기자재입니다. 조선 기자재. 네, 어제도 한국화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자재 쪽에서 3종 세트 요거를 그나마 제일 좋게 보는데 HS 엔진은 무슨 유상증자한 것 같고 저래 라고 하실지 몰라도 회사가 증자를 통해서 변신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급락은 저는 이거 증자 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차라리 오히려 저점 매수가 낫겠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네요. 네, 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한 9,000원대, 9,300원 요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9,000원대 초반대까지는 목표로 하고 적어도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자재 업종 쪽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다 전이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 원자재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조선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저희가 소재 업종으로 또 많이 그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B2B로 넘길 수 있는 회사들이 그나마 낫다라는 쪽에서 이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네. 3종 세트가 피팅 밸브 쪽입니다. 근데 이쪽은 더 중요한 게 피팅 밸브인데 그냥 단순하게 조선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 정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 이쪽도 핫한 섹터들이죠. 그러면 설비 투자 계속 늘립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적 기회가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고요. 성광밴드는 수주 잔고 최고입니다. 태광은 2차 전지 회사 갖고 있고 게다가 원자력 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증 관련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하이로코리아까지 이 3종 세트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가지고 얘기를 해라고 그렇죠. 하실지 몰라도 이게 지금 주봉으로 좀 월봉으로 볼까요?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듯이 일봉으로 보게 되면 아유 저렇게 올랐어. 이거보다 주봉, 월봉으로 좀 큰 그림도 보아가면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기 때문에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시가스 쪽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 저것도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그냥 계속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피팅 밸브 쪽은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 뭐 DK락이나 좀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DK락이나 뭐 DYPNF 이런 종목들 쭉 있는데 다 흐름을 보게 되면 매출처가 그 정유화학, 뭐 석유화학 플랜트 이쪽까지도 같이 있고 거기다 기자재까지 같이 있는 업종들 이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태광은 좀 특이한 게 2차 전지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HYTC가 있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는 거고 성광밴드는 또 증여까지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런 특색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의심하면서 네, 대응하시는 쪽으로 셀프 의심을 하시면 확신이 떨어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있는데 저희 확신을 제가 어디다가 보여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크로스 체크해야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이좋게 손잡게 같이 투자하는 815 모니톡 친구들 안녕. 죄송합니다. 어제 막내랑 놀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렇게 좀 아니요, 그냥 이해해요. 장이 그냥 가끔 사람을 조울증 생기게 만들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도시가스주 한번 볼까요? 네, 도시가스주 중에서 천연가스 글로벌 가격들 계속 강세로 나오고 이게 다 그쪽하고 연결됩니다. 어제 움직였던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쪽과 또 요즘 그러니까 유가, 천연가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강세로 가는 국면 쪽에서 이를 대안으로 짜기 위해서 유럽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시키는데 그러면은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인 석유화학 쪽 그러니까 화석 원료 쪽은 뭐 팽개치겠느냐? 아니죠. 이쪽도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시장의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원 확보 경제 계속 나오는데 이를 이제 유통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인천가스공사 어떤 경동가스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중점이죠. 네. 거기다 뭐 삼천리 이런 쪽도 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지난번에 삼천리 얘기 많이 드렸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에선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네요. 그 오를 때 좀 예. 넘어가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때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 모드 아닙니다. 그냥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주가가 15만 얼마인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30만 원대. 여전히 PBR 0.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업황이 변하면서 저평가네라고 하는 매수자가 꾸준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한국가스공사는 이게 좀 너무 많이 저평가 같아요. 생각보다 가스공사, 그러니까 가스 유통하는 회사 쪽에서 글로벌 회사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저 위쪽으로 가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인데 이게 또 그 위험은 있어요. 시장에서 나오는 피크아웃 이 논리가 나올까봐 이제 좀 그렇죠. 두려운 거죠. 이 사이클 갖는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피크아웃 얘기만 논리만 나오게 되면 계속 또 소외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업체들과의 차이도 좀 분명하고 거기다가 나오는 실적 대비하면은 여전히 가야 될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는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셔도 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도시가스 쪽은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말고 좀 탄탄한 회사들 그리고 좀 1위 업체 갇힌 업체들 그러면 지금 한국가스공사나 삼천리밖에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보니까 양봉 대표님도 태양광 에너지 막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막 띄우고 가셨는데 네. 그런데 전 파란색입니다. 난 반대일세. 네. 가셨죠? 이러고 이제. 네. 아직 안 가시나? 네. 제가 보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 입장은 네. 이게 보통 보면 와 좋으니까 우리 따라가야지 그러면 타이밍이 되게 어려운 그렇죠.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얘기 나올 때 그때 이만큼 올랐으니까 따라간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이쪽 할 거 없으니까 들어갔어야지라고 해서 보유 관점 쪽으로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신규로 움직인다 그래서 덜컥 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업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그냥 반복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폴리실리콘 이제 태양광 들어가는 인고 들어가는 이제 원료와 함께 그리고 앞에 셀 모듈 업체들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폴리실리콘 업체가 강세로 가게 되면 셀 모듈 업체는 하락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원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셀 모듈은 좀 수익성이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낮아져서 셀 모듈 업체는 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고 이게 원래 시소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다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뭐 피에 대한 걱정보다 Q가 그만큼 확장될 텐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또 어제 또 보다 보니까 바커 케미칼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태양광 업체, 그러니까 중국 업체는 빼고요. 중국 업체는 이제 도산 뭐 지들이 알아서 왜냐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상당히 견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중국 업체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어차피 ETF들도 중국 거 안 담을 겁니다. 근데 중국 거 담는 업체는 이제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들어간 글로벌 X 에너지 뭔가 이쪽은 상승세가 한 10%대, 나머지는 20%대. 그래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쪽은 배제하면서 움직인다라고 봤었을 때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OCI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들은 훨씬 더 나오긴 하는데 따라가지 말자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OCI가 구경하자. 네. 차라리 한 단계 눌리면 제가 보기에는 OCI 입장으로 보게 되면 11만 5천 원대 정도 이쪽에서 다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따라가게 되면 항상 이 태양광이 관련된 쪽은 좀 저희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에 맞춰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심리가 있을 때 올랐다, 그다음에 뚝 올랐다, 뚝. 제가 보기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체계 쪽에서 핵심적이라고 보여지는 세아제강 지주도 이렇게 움직이던데. 네, 오랜만에 나왔죠. 마지막으로 한번 딱 한번 저 셀프 한번 하시고. 이게 셀프 디스일까요? 셀프 칭찬일까요? 칭찬. 네. 근데 이런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게 되면 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절해 그러면 또 올라오고 고민하다 보면 또 이러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을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분석을 해서 내가 멘탈을 가져가느냐 이 차이도 되게 중요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넘어가시죠. 뭐 이런 거 갖고 보고 있어요. 네, 넘어가고요. 네. 칭찬 3개.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했죠? 이거 하려다가, 네. 아유, 막내랑 놀다 보면 이러는데, 네. 기관 외국인 수급 종목까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네. 철강 쪽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잘 안 밀리죠.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패턴 갔다가 잘 안 밀리고 계속 횡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은 철강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철강주는 일단 또 사이클 타는 업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피크아웃 논리 이제 그만해라. 예, 2분기 실적이나 중국 경기 부양 얘기들 나오게 되면 여전히 견조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필두로 해서 나오는 뭐 동국제강이나 앞서 말씀드린 강관이나 이런 것들 좀 확대되면서는 계속 투자 아이디어는 가져가셔야 되겠다. 한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 이번에 관련돼서 리오프닝 쪽 지금 거의 뭐 재미없습니다. 거의 주가도 재미없는데 파라다이스가 어제 오랜만에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거래가 또 확 섰고요. 이게 어떤 변화를 나갈 것인가.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15,500, 그러니까 700원 정도쯤 되는데 요 저항선에 안착해서 이런 거래 흐름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의 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관점 쪽에서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라. 혹시 갖고 계신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아직은 뭐 좀 지칠 자리는 아니다. 그런 쪽에서 어차피 카지노 쪽의 변화들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월 10일인가요? 그때부터 일본 이제 외국인들 입국으로 허용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 가셔야죠. 이제 가서 나가사키 짬뽕 하는 거 네. 나가사키 짬뽕은 여기 서울에서 외화 낭비하지 않고 서울에서 먹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렇군요. 가보 뭐 혼자 가시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는 걸로. 네. 예, 가서 제가 안 그릇 쏘겠습니다. 예. 네. 자, 내일 8시죠. 네, 우리 주간 찐시황 김민수 대표님의 단독 찐시황이 있으니까요. 또 그때 라이브로 또 채팅에 참여하시고 하니까 그때 많은 분들 들어와서 함께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이런 내용들, 네. OCI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 팔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일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OCI 오이시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오이시. 네. 자, 그러면 내일 8시 기대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